베란다 구석에 쌓인 상자들. 마지막으로 열어본 게 언제입니까?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이 어느 순간부터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물건에 밀려서 사람이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내 집인데 내가 숨쉴 공간이 없어진 겁니다. 자식이 독립하면서 남기고 간 낡은 책들, 언젠가 쓸 것 같아 모아둔 그릇들, 입지도 못하면서 옷장만 꽉 채우고 있는 옷들, 아끼는 게 미덕이라고 배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꼭 쥐고 있던 것들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버리자니 아깝고 두자니 짐입니다. 그 사이에서 매일 한숨만 쉬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찬장을 열 때마다 쏟아질 것 같은 반찬통들 앞에서 그냥 문을 닫아버린 적 있으실 겁니다. 옷장을 열면 옷은 산더미인데 막상 입을 게 없어서 멍하니 서 있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게 다 내가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평생 아끼며 살아온 사람일수록 버리는 게 겁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딱 하나만이라도 손대고 싶어지실 겁니다. 그 하나를 치우는 순간 가슴 위에 올려져 있던 돌덩이가 하나 굴러내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성장하는 시니어가 복잡한 속을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인생이 편안해지는 지혜로 보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식이 남기고 간 물건들. 김영자 씨는 복지회관에서 돌아올 때마다 습관처럼 아들이 쓰던 작은 방문을 열어봅니다. 아들이 독립해서 나간 지 벌써 10년입니다. 그 방은 시간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대로예요. 책상 위에 대학 때 보던 전공 서적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고 구석에는 중학교 때 쓰던 테니스 라켓이랑 등산복이 상자째로 쌓여 있습니다. 김영자 씨는 이 방에 들어올 때마다 걸레로 책상을 쓱 닦고 상자 위에 앉은 먼지를 털어냅니다. 언젠가 아들이 엄마 내 물건 어디 있어? 하고 찾을 날이 올 거라고. 자리 하나 안 바꾸고 꼬박꼬박 먼지만 닦아주며 10년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명절에 잠깐 들러도 그 방 문을 열어보지 않습니다. 거실에서 밥 먹고 텔레비전 좀 보다가 슬슬 일어나서 나갑니다. 한 번은 김영자 씨가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말했습니다. 내 방 물건 좀 정리하고 가지 그러니. 아들이 뒤돌아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방에 쓰레기를 왜 아직도 안 버렸어? 쓰레기. 아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현관 앞에서 발이 딱 멈췄습니다. 나는 10년을 지켰는데 아들한테는 그냥 치워야 할 쓰레기였습니다. 서운하다. 그 말로는 부족합니다. 내가 뭘 지키고 있었나? 누구를 위해 이 먼지를 닦고 있었나? 그 허망함이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나만 이 방에 매달려 있었고 아들은 진작에 떠나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영자 씨가 10년을 그 방을 지킨 건 물건이 아까워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자식이 떠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무서웠던 겁니다. 물건이라도 남겨두면 아이가 다시 이 방을 채워주지 않을까? 그 신락 같은 기대를 놓지 못했던 겁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만큼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으면 10년을 지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의 짐을 지키는 동안 여러분 자신의 공간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다음 장을 펼칠 공간이 10년째 아들 방에 묶여 있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식이 떠난 뒤 찾아오는 상실감과 공허함입니다. 그 공허함을 물건으로라도 메우려 했던 겁니다. 그런데 물건이 공허함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공간이 꽉 차 있는 동안 새로운 내 삶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워야 채울 수 있다. 꽉 찬 그릇에는 아무것도 새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물건을 치우는 건 자식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식이 어엿한 어른으로 잘 살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도 된다는 선언입니다. 김영자 씨는 결국 큰 마음 먹고 아들 방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아들한테 가져갈 거 있으면 가져가라고 했더니 상자 하나만 들고 갔습니다. 나머지는 볼 것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텅 빈 방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오면서 묵은 냄새가 빠졌습니다. 그 바람이 방만 환기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혀 있던 것까지 같이 빼주는 기분이었습니다. 빈 방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빈자리가 여러분의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찬장 속 낡은 그릇들. 한정아 씨는 오늘도 찬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반찬을 담으려고 통을 꺼내는데 뚜껑이 안 맞습니다. 4개를 꺼내서 맞춰봤는데 하나도 안 맞아서 결국 랩을 뜯었습니다. 매일 이러고 있어요. 찬장 안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색이 바래서 뿌옇게 된 반찬통이 한 무더기, 뚜껑은 어디로 갔는지 통만 남은 게 5개, 이가 나간 사발이 아슬아슬하게 포개져 있습니다. 그 뒤쪽에 뭐가 하나 보였습니다. 딸이 환갑 때 사준 그릇 세트입니다. 비닐도 안 뜯은 채 3년째 찬장 꼭대기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건 더 특별한 날에 써야지. 그 말을 3년째 하고 있었습니다. 딸 내외가 다녀간 저녁 설거지 끝내고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밥을 담은 건 마트에서 사은품으로 받은 그릇이었습니다. 무늬도 마음에 안 들고 크기도 어중간한데 공짜니까 쓰고 있었습니다. 3년째요. 좋은 그릇은 꼭대기에 모셔두고 공짜 그릇에 밥을 담아 먹는 사람. 그게 저였습니다. 한정아 씨는 그 사은품 그릇에 밥을 떠놓고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딸한테는 그래도 괜찮은 그릇을 골라 상을 차려주고 혼자 먹는 밥은 늘 이 그릇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제일 좋은 반찬은 남편 앞에, 그 다음은 아이들 앞에, 나는 늘 남은 것을 남은 그릇에 담아 먹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그게 아내니까요. 내 순서는 항상 마지막이었고 내 차례는 항상 다음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러고 계시지 않습니까? 좋은 건 아까워서 못 쓰고 낡은 건 아까워서 못 버리고 그 사이에서 나는 매일 제일 안 좋은 것을 씁니다. 그게 검소한 게 아닙니다. 나를 제일 뒤로 미루는 겁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내 몫을 챙기는 법 자체를 잊고 산 겁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다만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할 때가 됐을 뿐이에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물건을 한번 내 것으로 갖게 되면 실제 가치보다 훨씬 높게 매기는 심리입니다. 300원짜리 반찬통도 내 손때가 묻으면 3만 원짜리처럼 느껴집니다. 우리 세대는 없던 시절을 지나왔으니 물건 하나 버리는 게 살을 도려내는 것처럼 아픕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물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반찬통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아까워서 못 버린다는 내 판단이 나를 낡은 부엌에 묶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낡은 부엌에서 나는 매일 가장 낡은 그릇에 밥을 담아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한정아 씨는 어느 토요일 아침에 큰 쓰레기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뚜껑 없는 반찬통, 바랜 밀폐용기, 이가 나간 사발을 하나씩 집어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가 차오를수록
신기하게 속이 시원해졌습니다. 찬장이 비니 공간이 확 트였습니다. 그 자리에 3년째 꼭대기 칸에 모셔뒀던 딸의 환갑 선물 그릇 세트를 내렸습니다. 비닐을 뜯고 하나씩 꺼내서 눈높이 칸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아 씨는 그 그릇에 자기 밥을 담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인데 기분이 묘하게 달랐습니다. 밥이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나를 대접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달랐던 겁니다. 찬장 꼭대기에 모셔둔 그 좋은 그릇, 오늘 저녁에 꺼내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오늘이 내가 나를 대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세 번째, 다시는 입지 않을 옷들. 아침마다 옷장 앞에서 멍하니 서본 적 있으세요? 박순희 씨가 딱 그렇습니다. 옷장 문을 열면 옷이 빼곡합니다. 행거가 휘어질 정도로 걸려 있는데 막상 손이 가는 옷은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맨날 같은 회색 바지에 검정 점퍼를 걸치고 나갑니다. 문화센터에서 같이 수업 듣는 친구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그 점퍼 또 입었어? 다른 옷 없냐?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다시 열어봤습니다. 깊숙한데 20년 전에 유행하던 화려한 원피스가 비닐째 걸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살이 좀만 빠지면 다시 입겠다고 다짐하며 10년 넘게 모셔둔 작은 치수의 바지가 4벌이나 됩니다. 박순희 씨는 그 바지를 하나 꺼내서 입어봤습니다. 허벅지에서 이미 안 올라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바지를 도로 접어넣으면서 입에서 나온 말이 이거였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그 순간 거울에 비친 건 안 맞는 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옷 입고 한창 빛나던 시절의 나한테로 돌아갈 수 없다는 서글픔이었습니다. 살을 빼면 다시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가 사실은 젊었던 나로 돌아가고 싶다는 미련이었습니다. 옷이 안 맞는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맞는 건데 우리는 그걸 옷 탓으로 돌리며 놓지 못했습니다. 그게 욕심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그 시절에 내가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이에요. 치열하게 살았던 날들이니까 놓기 싫은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시절의 당신도 빛났지만 지금의 당신도 빛날 수 있습니다. 다만 안 맞는 옷을 붙잡고 있는 동안 지금의 나를 빛나게 해줄 옷이 옷장에 들어올 자리가 없었을 뿐입니다. 나무를 한번 보세요. 가을이 오면 나뭇잎이 떨어집니다. 나무가 잎을 아까워하면서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은 잎이 가지에 매달려서 새 잎이 날 자리를 막아버립니다. 나무는 묵은 잎을 보내야 봄에 새 잎을 틔웁니다. 여러분의 옷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것을 보내지 않으면 새로운 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옷장에 남편이 생일 때 사준 코트를 5년째 걸어두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맞지 않아 지금은 단추가 안 잠기는데 볼 때마다 남편이랑 백화점에서 고르던 그 오후가 떠올라서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보내면 그 기억까지 사라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때 스마트폰으로 코트 사진을 찍었습니다. 물건은 보냈지만 기억은 사진 속에 남겨뒀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진을 찍고 나니까 옷에 대한 집착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추억은 물건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추억은 이미 여러분의 가슴 안에 있습니다. 박순희 씨도 어느 일요일 오후에 옷장 앞에 큰 비닐봉투를 놓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은 전부 꺼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작은 바지 4벌, 맞지 않는 코트. 옷장에 공간이 생기니까 남은 옷들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희 씨는 문화센터에 파란색 블라우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있는 줄도 몰랐던 옷이었습니다. 친구가 순이야, 오늘 되게 화사하다 했을 때 저절로 웃음이 났습니다.
지금의 나를 편하게 해주는 옷 몇 벌이면 충분합니다. 옷장이 비어야 내가 보입니다. 네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건강식품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갑자기 속이 쓰려서 싱크대 서랍을 뒤졌습니다. 위장약이 분명히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비닐봉지 안에 알약들이 뒤섞여 있는데 뭐가 위장약이고 뭐가 두통약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결국 그중 하나를 집어먹었습니다.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약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서랍 앞에 쭈그리고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 몸을 살리겠다고 모아둔 것들이 도리어 내 몸을 해치고 있었다는 것을요. 여러분 서랍도 한번 열어보세요. 아마 비슷할 겁니다. 아들이 생일에 보내준 종합영양제 뜯기는 뜯었는데 반도 안 먹고 유통기한이 지나 있을 겁니다. 며느리가 명절에 사온 홍삼은 뚜껑이 끈적하게 굳어서 열리지도 않을 겁니다. 병원에서 타온 약은 좀 나으니까 남겨뒀는데 그게 언제 약인지도 기억이 안 날 겁니다. 왜 버리지를 못합니까? 비싸서요. 아들이 사준 거라서요. 갑자기 아프면 어쩌나 싶은 불안함 때문에요. 저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서랍에 약이 가득 차 있으면 왠지 건강보험 하나 더 든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습니다. 서랍 가득 약을 쌓아 놓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유통기한 지난 약은 효과가 없습니다. 먹어도 낫지 않는 약을 믿고 버티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게 더 위험합니다. 그것은 건강관리가 아니라 불안입니다. 아프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 서랍 안에 켜켜이 쌓인 겁니다. 진짜 나를 돌보는 일은 서랍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겁니다. 그게 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저는 그 새벽 이후로 서랍을 싹 비웠습니다. 유통기한 지난 것은 전부 비닐에 담아서 약국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었습니다. 서랍이 텅 비니까 처음에는 좀 불안했습니다. 그 대신 아프면 바로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서랍을 뒤지는 게 아니라 나를 제대로 진찰해줄 의사를 찾는 게 맞으니까요. 서랍이 비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쓰지도 못할 것들을 안고 있느라 내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비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약을 쌓아두는 게 건강을 챙기는 게 아닙니다. 제때 버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 그게 나를 진짜 돌보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장롱 깊숙이 묻어둔 사진첩과 낡은 서류들. 장롱 깊숙한데 사진첩이 몇 건이나 있는지 아세요? 저는 7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장롱 정리를 하다가 밑바닥에서 꺼냈는데 무게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양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묵직한 사진첩을 바닥에 내려놓고 펼쳤습니다. 첫 장부터 누구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먼 친척 결혼식 사진, 초점이 나간 풍경 사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랑 찍은 단체 사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이게 누구지 하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진첩 말고도 있었습니다. 10년 전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이미 해지한 보험 서류, 효력 끝난 계약서 뭉치가 서랍 하나를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사를 3번 했는데 그때마다 이 서류 뭉치를 고스란히 싸서 가져왔습니다. 한 번도 안 열어봤으면서요. 사진첩을 넘기다가 하나가 눈에 멈췄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들이 솜사탕을 들고 웃고 있고 딸이 제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목이 메었습니다. 이때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실 겁니다. 오래된 사진을 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간 그 사진 속에 나는 젊고 건강하고 아이들은 어리고
세상은 시끄럽고 정신없지만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집이 조용합니다. 너무 조용합니다. 그 사진을 보면 볼수록 지금의 고요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못 버리는 겁니다. 사진을 버리면 그 시절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것 같으니까요. 종이 한 장이라도 잡고 있으면 그때가 아직 내 손 안에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추억은 종이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솜사탕 들고 웃던 그 얼굴은 사진이 없어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은 이미 여러분 가슴 안에 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붙잡고 있는 동안 정작 오늘의 나는 묵은 짐에 깔려서 숨을 못 쉬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국 이렇게 했습니다. 사진첩 7권을 바닥에 다 펼쳐놓고 진짜 가슴이 뛰는 사진만 골랐습니다. 놀이공원 사진, 아이들 졸업식 사진, 가족과 여행 갔던 사진. 15장이었습니다. 수천 장 중에 진짜 소중한 건 15장뿐이었습니다. 그 15장을 작은 앨범 하나에 옮겨 담았습니다. 나머지는 파쇄함에 넣었습니다. 7권이 앨범 한 권이 됐습니다. 장롱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 빈 공간을 보는데 어깨가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수천 장의 사진에 짓눌려 있던 게 내 장롱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모든 순간을 붙잡으려 하지 마세요. 진짜 소중한 것만 남기면 됩니다. 적을수록 또렷해집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되찾는 겁니다. 지금까지 5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수 있습니다. 다 알겠는데 막상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아끼며 살아온 분들한테 버리라는 게 쉬운 말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래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오늘 딱 하나만 치우세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시작도 전에 지칩니다. 오늘은 서랍에서 유통기한 지난 약 하나, 내일은 뚜껑 없는 반찬통 하나면 됩니다. 하나를 치울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다. 이제 보낸다. 그 한마디가 미련을 끊는 열쇠입니다. 둘째, 치운 자리에 가장 좋은 것을 놓으세요. 버리는 것만 하면 허전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나를 대접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손이 훨씬 가볍습니다. 좋은 그릇을 꺼내세요. 기분 좋은 옷을 앞에 거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셋째, 버리기 전에 사진을 한 장 찍으세요. 추억 때문에 도저히 못 버리겠는 물건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세요. 물건은 없어도 그 순간은 남습니다. 실체는 비우고 기억만 남기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은 사실 이것 하나입니다. 평생을 가족한테는 제일 좋은 것만 내어주고 내 몫은 항상 마지막이었던 그 세월.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의 방향을 나한테로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찬장에 좋은 그릇도, 옷장에 화사한 옷도, 비워진 방의 새바람도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비우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공간이 비어야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 바람이 여러분의 가슴에 맺힌 것까지 같이 빼줄 겁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찬장이든 옷장이든 서랍이든 아무데나 하나만 여세요. 그리고 손에 잡히는 낡은 것 딱 하나만 놓아주세요. 그 하나를 놓는 순간 어깨가 한 뼘만큼 올라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사셔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 내용이 꼭 필요한 분이 주변에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꼭 누르세요.
여러분의 평온하고 활기찬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